사고라는 것도 이론들이 충돌하는 것을 경험했을 때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온전히 믿고 있는 것들,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들이 틀린 게 아닐까? 맥락을 봤을 때 얘는 이런 맥락에서 맞고 얘는 이런 맥락에서 옳다. 둘 다 옳구나. 머릿속에 든 게 없으면 느낌만 하고 딱 끝나요. 그냥 내가 이 책을 뭔가 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많이 읽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를 못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 부분은 나랑 생각이 똑같네? 이건 틀렸는데? 헛소리도 하는데? 인풋이 먼저 충분해야 돼, 인풋. 난 약간 정신병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내가 이딴 글을 썼단 말이야? 침대를 그냥 절대 그 글쓰기에 쫄 필요가 없어. 자꾸 쓰면 무조건 늘어요. 책을 읽으면서도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읽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쪽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어느 자세로 읽어야 그쪽이 좀 보완이 될지. 어떤 게 올바른 자세죠? 당연히 그냥 처음부터 어떤 의문을 갖는 것이 비판적 사고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사고라는 것도 하늘에 뚝 떨어진 경우는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내가 다독을 했을 때 이론들이 충돌하는 것을 경험했을 때 생기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얘가 저한테 진리였어. 근데 보니까 딴 사람 권위인 사람이 딴소리를 하네 같은 내용 갖고 거기서 시작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갈등이 생겨요. 첫째 둘 다 좋아했을 때는 이 작가도 좋고 이 작가도 좋아. 혹은 이 정치인 좋고 이 정치인 좋은데 같은 내용 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온전히 믿고 있는 것들,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들이 틀린 게 아닐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품기 시작하는 거죠. 씨앗이 생기는 거죠. 그래도 여기서 더 나가려면 또 독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느낌만 하고 머릿속에 든 게 없으면 느낌만 하고 딱 끝나요. 느낌하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내가 많이 공부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실제 이론들이 떠오르고 내용들이 떠오르죠. 그럼 비교해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일반적 주장이었고 얘는 통계를 들이댔든지 아니면 논문을 인용했든지 아니면 둘 중에 누가 더 논리적이라 생각하는지 등등 아니면 맥락을 봤을 때 얘는 이런 맥락에서 맞고 얘는 이런 맥락에서 옳다. 둘 다 옳구나 라는 것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 제가 그런 비슷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절대 똑똑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식합니다. 근데 고 작가님 말을 빌리면 지적이지 않은 거지 무식한 건 아니라 그러는데 맞아요. 지적이는 않아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밑바닥에서 해본 경험을 고민을 다 해봤어요. 저는 열등감도 엄청나게 많았고 뭐 집도 뭐 쫄딱 많이 갖고 어머님도 공공근로사 나가고 뭐 부모님이 돈도 집에 못 벌어온 적도 있었고 뭐 학점은 잘 받았는데 다 전문적으로 어떻게 받죠? 작업하죠? 야매로 받고 다 그래서 뭐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여러분이 했던 고민을 전 다 해봐서 저는 여러분의 말을 100번 이해합니다. 그냥 막 서평하는데 이거 서평 어떻게 쓰지? 그래요 다. 근데 고 작가님이 지금 정답했는데 제가 좀 재미있게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가 맞아요. 많이 읽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를 못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 막연히 많이 읽으면 안 되죠? 제가 그럼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도 옛날에 저는 그러니까 개인의 전기를 읽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성급한 일반화도 너무 많고 그렇다고 하지만 왜냐면은 그 사람의 삶에서 제가 몰랐던 걸 아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걸 보면은 와, 이 사람 대단하다 그러고 읽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막 이렇게 이런 거 읽으면은 이 부분은 나랑 생각이 똑같네? 이건 틀렸는데? 그게 왜 그렇게 돼요? 특히 제가 일치월장이나 저는 책을 썼기 때문에 공부량이 어마어마했죠? 저는 웬만한 사람의 전기를 보고 제 기준에서 옳다, 틀리다를 다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 다음에 옛날에는 실리콘밸리에 어떤 사람이 강연을 해. 우리 패친분이 제가 어떤 글을 쓰니까 혹시 이 강연 보셨는지 혹시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참고로 다릅니다. 제가 강연을 하나 봤어요. 실리콘밸리 어떤 사람이 강연하는 거 기업가인지 투자가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내용이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짜 실리콘밸리 수준이란 말이야? 나도 빨리 진출해야겠다.
그 다음에 진짜로, 헛소리도 예? 진짜로 그랬다. 예, 진짜 헛소리도 하는데 그 생각까지 들었어요. 틀린 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이래요. 그건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 그러면 되게 그럴듯한 말 같죠? 그 타이밍이 여러분 어떻게 결정할 건데요? 타이밍이 여러분 어떻게 결정할 건데요? 어느 게 올바른 타이밍인데요? 빨리 해서 망한 경우도 되게 많은데요? 오히려 어떤 사업이 생겼을 때 빨리 하는 게 스피드업이 중요하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목표가 정했을 때 빨리 하는 거는 능력이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정확하게 타이밍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결정할 건데요? 그냥 그런 게 공부를 많이 하면 저절로 비판적으로 돼요. 그게요. 인풋이 먼저 충분해야 돼. 인풋.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민이 거의 다 한 맥락이에요. 인풋은 없는데 아웃풋을 원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이 강연에서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은 대단한 법칙을 만들고 싶어요. 요만큼의 노력으로 대단한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나한테 질문이에요, 항상. 그 다음에 여러분의 과거를 다 부정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책을 많이 읽은 적이 없지만 노력을 많이 엄적했지만 지금 당장 좋아지고 싶습니다. 그래요, 다. 제가 몇 번 강조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다면 그건 지금 잘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에 잘못한 어떤 실행의 결과물들이에요. 지금 당장 비판적 사고가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꾸준히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서평은 한 줄 평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줄 평. 부담 갖지 마세요. 한 줄 평부터 대화 리형이 우리 선생님도 서평 보면 다양해요. 한 줄 평부터 두 줄 평부터 심지어 어떤 서평은 본 내용이 아니라 아마 아내분하고 싸운 걸 썼을 거예요. 그 내용을 안 쓰고 아내하고 그걸 서평 썼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 책을 뭔가 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저도 20자평으로 시작했고 서평은요. 그러다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비판적 사고를 갖기 위해서는 거저 얻을 수 없다는 거. 책을 대신 그것이 없어서 서평을 쓰지 않는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 그냥 한 줄부터 시작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싶어요. 다음에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이니까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너무 사고방식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 평가, 이발리에이션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이 뭐예요? 어떤 게 좋은 서평이고 어떤 게 나쁜 서평이냐는 거예요. 쓰는 것 자체가 고 작가님 말씀하신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럼 저절로 발전한다니까요. 저는 서평이 아니라 저는 작가잖아요. 전 옛날에 쓴 글 보면 이불킥이 아니라 침대 킥하고 싶어요. 침대를 뒤엎고 싶어요. 근데 이딴 글을 썼단 말이야? 침대를 그냥 침대가 내가 뭐 하는 킥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영준이 고문할 때는 너 과거에 쓴 걸 읽고 와. 고문이에요, 그게. 근데 예를 들면은 우리 PD님들도 글을 쓰잖아요. 우리는 글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로 광고도 해야 되고 네이티브 애드도 되고. 예를 들어 저의 어떤 글은 네이티브 애드예요. 자연스럽게 광고 글이에요. 근데 우리 PD님들은 저보다 이 노력한 양이, 그러니까 써본 양이 절대적으로 적어요. 이거 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일들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그 구조를 잡고 쓰는 글은 고 작가님이 우리나라에서 저는 제일 잘 쓴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짧은 글 있죠, 짧은 글. 그건 제가 고 작가님보다 요즘에 더 빨리 잘 써요, 그거는요. 왜냐면은 제가 더 많이 써서 그래요. 고 작가님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충분히 자료를 다 조사하신 다음에 완전히 구조가 된 다음에 글을 써내려가신 스타일이에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짧은 것도 안 쓴 지가 오래돼가지고 짧은 글이 오히려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쉬워요. 그게 이쪽을 더 노력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짧은 구절에 대한 글을 너무 최근에 많이 써서 그거에 대한 구조가 바로 탁탁탁. 책에 대한 내용을 쓰는데 처음에는 내 얘기로 들어가고 중간에는 다른 책이 들어가고 세 번째는 우리 회사 사례가 들어가고 네 번째를 책으로 마무리한다. 이게 저는 탁 떠서 글 하나 쓰는데 30분이면 충분해요. 제가 브런치에 쓰는 글 중에 여러분 20분, 30분만 쓴 글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자랑해요. 형 이거 40분, 30분, 20분 이렇게. 엄청 자랑해요. 오늘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니야. 내가 쓰고 감동받았어요. 막 이래요, 제가. 이거 뭐 페북이 자랑할 수 없잖아요. 저한테 자랑해요. 장난 아니에요. 막 그럼 또 고영 작가님도 그래요. 저도 놀래요. 왜냐면 과거를 다 알고 진짜 잘 있으니까. 썼다. 그래요, 진짜. 과거가 있으니까. 진짜 잘 썼다. 농담 아니라 제가 진짜 항상 잘 썼다. 얘기하는 게 과거에 원래 패친이었어요. 좋아요를 반은 안 눌렀어요. 이게 뭔 소리, 헛소리네. 진짜로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만나봤는데 글보다 행동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좀 특이했어요, 그게. 대부분에 만난 사람들은 행동보다 말이 강해요. 특히 페북에서 만난 사람들은 거의 말이 99%. 월등히 다 강해요.
예, 현장에서 만난 분들은 아닌 분이 많이 있죠. 페북에서 만난 분은 페북에서 네임들은 다 말로 잘한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 사람은 글보다 행동이 훨씬 강하구나 했는데 글도 계속 쓰면서 정말 많이 엄청나게 늘었죠. 최근에 진짜요? 제가 칭찬을 그러니까 많이 하죠. 예. 저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진짜 이게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무슨 속셈학원에 보냈어요. 아직도 전 잔기억력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기억력은 없는데 아픈 기억들은 다 기억해요, 제가요. 진짜 나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속셈학원을 보냈는데 거기서 무슨 글쓰기도 했던 거 기억나요. 저는 그 학원이 어디 있는지도 아직 대충 기억나요. 단아약국 위에 있었어요. 예? 근데 글을 써서 내야 되는데 난 글쓰기가 너무 싫어갖고 난 그게 어떻게 선생님한테 먹힐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는데 글을 쓴 다음에 그걸 다 색연필로 칠한 다음에 냈어, 그거를요. 난 약간 정신병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럼 선생님이 내가 글을 썼다고 믿지 않을까 그러고 계속 아까 그게 내가 초등학생 때였어, 심지어요. 나는 글쓰기가 진짜 죽는 것보다 더 싫었었어요, 진짜. 근데 이제는 글쓰기가 재밌어요, 글쓰기가. 더 잘 쓰고 싶은 욕구도 있고 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소설도 많이 보고 에세이도 많이 봐요. 그러면서 거기서 좋은 글은 쓴 다음에 단어도 바꿔보고. 그리고 일초일체 썼지만 경영은 글로 하는 거거든요. 글을 글로 경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식구한테 이렇게 장문에 문자를 보낼 때가 많아요. 잘 안 만나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희 투자자들한테, 고객사들한테도 장문의 편지를 보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 글쓰기에 쫄 필요가 없어요. 자꾸 쓰면 무조건 늘어요. 무조건 늘어요, 무조건. 왜냐면 우리 PD님들도 엄청 성장했어요. 진짜 성장했어요, 우리 PD님들도. 여러분들도 당연히. 근데 우리 PD님들은 정말 힘들게 노력했어요.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힘들게 노력을 했어요.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막 비판적 글쓰기 못하는 거, 서평 못 쓰는 거 이런 거 절대 겁먹을 필요 없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아셨죠?